재성은 일간이 극하는 것, 즉 아극재다 그랬어요. 아극재. 여기서 극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내가 극한다고 하는 것은 힘을 써서 다룬다는 거거든요. 즉 노력하는 것이죠. 일간이 힘을 써서 노력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목적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죠? 뭔가 내가 얻어내려고 하는 강력한 목표가 있다는 것이다. 즉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이 재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기 만족이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 또 자아 실현을 위해서 뭔가 미래를 내다보고 도전하는 도전 정신, 이런 것이 재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에서 극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상생상극에서도 알아봤습니다만은 이 극자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이길 극자입니다. 이길 극자. 그런데 여기에 이길 극자가 또 한 글자가 있어요. 이것도 이길 극자거든요. 어떤 때는 상극에 이렇게 목극토에다가 이 극자를 써놓은 경우도 있는데 그 의미 잘 보고 활용을 해야 됩니다. 차이는 뭐가 있습니까 하면 이 이길 극자에는 칼이 들어있어요. 칼이. 칼로 베버린다, 자른다, 와 같은 뜻이 더 담겨있다. 상대를 칼로 벤다는 뜻이고 엄하게 다스린다는 뜻이다. 또는 상대를 단속하거나 뭔가 약속하거나 각서동으로 묶어두거나 아주 새겨둔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말 그대로 정복하는 거예요. 칼을 가지고 꼼짝 못하게 다스리는 것이, 제압하는 것이 이 극자예요. 이긴다는 건 내가 상대를 이긴다는 거고, 이것은 상대가 있을 때 상대를 정복하고 제압하고 이기는 것인데, 이 칼도자가 가진 극자는 견딘다고 하는 뜻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보면은 극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극을 당할 때 이겨내는 것, 극복한다고 그러잖아요. 위기를 극복한다. 공격으로부터 잘 견뎌내고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이럴 때 이 극자를 쓰는 것이 원칙이에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 그림이 작아서 이게 뭡니까? 사자죠. 이 사자 위에 뭐가 있냐면 옛날식의 돌도끼가 있어요. 돌도끼가 옛날 선사시대부터 시작해서 석기시대에는 무기가 돌이 가장 크는데 돌도끼로 사자를 잡으려고 하는데 오히려 사자가 이 돌도끼를 갖다가 그냥 물어뜯고 이겨내는 거, 이게 극자예요. 이 극자. 나를 공격해오는 것을 오히려 반극시키는 작용. 이게 견딜 극자. 극은 상대에게 다스림을 당하지만 견뎌낸다는, 극복, 어려움을 이겨낸다는 뜻.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 극자를 쓸 때에는 제압하고 꼼짝 못하게 다스린다. 즉 극은 강의 개념이 아니라 약의 개념이에요. 이 극자는. 내가 약자인 입장이 되고, 이 이길 극자는 내가 강자인 입장에서 다스리죠. 명리에서는 내가 상대를 이긴다, 상대를 강압적으로 다스린다는 제압과 정복의 뜻이 담겨 있는데, 육신에서는 길신이 행하는 것을 극제, 앞서 말한 흉신이 행하는 것을 파극 또는 충국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극자인데, 그만큼 상대를 제압하고 정복하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 정말 힘이 들어가고 노력을 해야 되고, 내가 다스릴 수 있는, 또 조정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니까 기를 많이 소모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 힘이 빠진다 이런 얘기, 피곤해진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 재를 다스리려고 치면은 이게 다스릴 극자라고 했잖아요. 제압한다, 정복한다, 다스린다 하기 위해서는 내가 힘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재는 신앙했을 때 제대로 다스릴 수가 있다. 신앙하다고 하는 것은 일간이 지지의 뿌리가 튼튼한, 특히 녹지, 왕지, 비경겁제의 뿌리를 내렸을 때 신앙하다. 그런데 꼭 신앙해야만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신강해도 죄를 다스릴 수 있죠. 신강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성으로서, 그러면 인성으로서 죄를 다스린다고 하는 건 오늘 제극인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는데 그거 아니에요. 인성으로서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라이선스로 죄를 다스린다든지, 또 문서화 딱 시켜놓으면은 누가 가져가도 못해요. 내 것 하고서는 그냥 딱 문서화. 이것도 인성으로 다스리는 거다. 이렇게 봐야 돼요. 즉, 신강해지면은 인성으로서 식상을 컨트롤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돈 만드는 재주, 기술 이런 것을 컨트롤할 수 있고 문서로 다루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게 안전할 수가 있어요. 남이 쉽게 뺏어가지 못하는 그런 재물이 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이제 현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교환 가치가 바로 있는 거. 이게 있는데, 인성의 재물은 누가 가져가지도 못하고 쉽게 사라지지 않는 지적재산권이라든지, 이거 누가 인성으로 재다 쓰는 거예요. 지적재산권 누가 가져갈 수 있나? 요즘은 참 예전에는 그런 거 없을 때 요즘은 이 작곡자들 같은 경우 계속 그 음원 수입이 엄청난 거 같더라고요. 가수들도 그렇지만은 그래서 이제 저도 앞선 시간에 이제 지적재산권 확보를 위해서 이제 그걸 좀 출력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해야 되지 않나? 또 연금, 이거 뭐 그냥 따박따박 시간 가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인성재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꼭 일을 안 해도 들어오는 돈이 있어요. 이게 인성재물이에요. 꼭 인성재물 문서만 자꾸 생각하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머리를 써서 특허권을 가지고 그냥 내가 한 노력만큼 가만히 있어도 연금은 따박따박 나오잖아요. 근데 그러기 전까지는 이미 몇십 년을 노력을 했고 그거에 투자 아닌 투자를 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인성 재물이 들려면 인성만 있어 갖고 드는 게 아니에요. 재성이 있어야 현실적인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인성은 재성이 없으면은 공상이고 계획이고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편의는 재화가 안 되면은 망상에 불과하다 그랬잖아요. 실질적인 실리적인 현실적인 인성이 들려면 꼭 재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본다. 재는 가장 우리가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게 돈이죠. 일단은 앞선 시간에 말한 대로 우리를 웃고 울게 할 수 있는 재물. 그러면서 백민피옥편에는 수도 없는 재에 대한 설명을 했죠. 우선 재물, 돈재, 그 다음에 일재. 일을 해야 돈을 버는 거죠. 활동재. 또 일을 하고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건강해야죠. 건강재. 또 앞서 말한 대로 현실, 실리적이고 실용적이고 현실 감각을 가지려고 좀 재가 있어야 돼. 재가 없는 사람은 현실 감각이 떨어진다 이 소리예요. 머릿속으로는 다 했죠. 실제 현실에서는 활용 못하는 것이 재성이 없는 인성이에요. 그래서 현실재. 또 말 그대로 재주, 재능. 이것도 다 재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재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능력이에요, 능력. 그 사람의 능력. 사람을 다루는 능력, 아까 말한 대로
일을 처리하는 능력, 기계나 그 밖에 우리가 필요한 도구를 다루는 능력 전부 죄예요. 근데 죄가 없으면 그런 것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가 하면은 식상이 만드는 활동해서 만든 결과를 따다만둘 수 있는 창고, 이것이 재성이다. 그래서 결과재. 식상이 물건을 만들었다. 팔 시장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물건에도 뭐 팔로가 없고 시장이 없으면 그 무슨 보고만 있을 가치가 있나요? 시장재. 뭔가 식상을 펼칠 수 있는 공간, 마당, 식상이 놀 수 있는 마당, 공간, 이것이 또 재예요. 예를 들어서 연예인들 중에 아주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 요즘 보면 뭐 트롯 열풍이 불었고 보면 정말 숨겨진 일반 보통 유명한 가수들보다 정말 노래 잘하고 한 사람들 뭐 꼭 임영웅이 아니더라도 엄청 많은데 쓸 무대가 없었다 이 소리예요. 기회가 없었어요. 아마 그런 사람들은 식상이 잘 발달되어 있는데 못하다가 재성운이 왔다 대원해서 무대예요 무대. 가수들로 말하면 재성은 무대예요. 자기 식상은 자기 발표 능력이라고 출력시키는 건데 아무리 식상이 좋은들 무대가 없으면 가수가 아무리 능력이 있은들 배우가 아주 연기를 잘해도 요즘 쓸 무대가 없어갖고 코로나 때문에 또 문제잖아요. 그럼 무대가 아까 물건으로 말하면 그걸 내다 팔 수 있는 시장이 이 재성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가족관계로 봐서는 남자한테는 당연히 처 여자가 되고요. 또 아버지가 되죠. 또 여자한테는 중요한 인물 시어머니죠. 재생관하니까 관의 어머니, 시어머니. 그래서 나하고 시어머니하고 사이가 나쁘면 내 사주에 재가 어떻게 됐나 이것부터 봐야 돼. 그 다음에 재는 또 역할로 보게 되면 관을 생하기 때문에 여자로 말하면 내조하는 힘이에요. 재가 없으면은 남편을 생하고자 하는 것이 없는 거잖아요. 남편을 밀어주는 게 없다 이 소리예요. 그럼 내조 잘 못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내조가 몸으로만 할 수 있고 아까 머리로 하는 사람도 있고 인성으로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그렇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런가 하면 악극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내가 다스린다, 제압한다, 뭐 정복한다. 내가 어떤 면에서 통제하는 게 재성이다. 그러면은 내가 통제하고 다스린다고 그러면 요즘 개념으로 보면 조금은 이제 앞으로는 이게 좀 바뀔 수도 있어요. 우선 내 부하 재성이에요. 내가 다스리고 명령하고 시키고 직원. 근데 직원을 요즘 같은 이제 재성으로 보면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요즘 반극 많이 다르잖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제가 힘이 있으면은 아까 말한 대로 반극 현상이 됐잖아요. 노조. 힘 세지면 완전히 엎어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또, 종교인들 같으면 신도가 죄예요. 신도가 죄. 이게 다스린다고 하면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지만. 그래서 이 목사님이나 신부님이나 스님이나 아주 신도가 많은 사람들은 죄가 잘 짜여져 있는 사주예요. 아무리 실력이 있고 선방 지식이 아주 도력이 높은 스님이라도 재성 없으면은 그냥 혼자 선방에서 진짜 또 트이고 그런데 따르는 사람, 자기가 다른 사람. 그래서 이 절에서 보면은 이판사판 그러거든요. 이판은 수행하는 스님들이라고 하는 선방은. 사판은 이제 주지승이라든지 행정 업무를 맡고 절에도 살림을 해야 되니까. 인성으로 잘 짜여진 분들은 이제 이판승은 돼요. 선승이나 학승, 우리가 말하는 또 가르치는 스님, 뭐 아주 이 경전에 해박해서 이런 스님. 근데 신도는 별로 없는 그런 사람들 주지 맡으면 신도 없어요.
정말 포교당을 자른다든지 신도가 발발하다면 재성 없으면 안 돼요. 목사님이든 신부님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신부님이나 스님은 비구 승 같으면 결혼 안 하고 여자인데 재문 여자 아니에요. 그렇게 볼 거 없어요. 신도가 아까 내가 거느리는 신부님도 마찬가지잖아요. 독신인데 제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그거예요. 그러한 에너지가 전부 신도 쪽으로 다 갈 수 있다 이 소리예요. 이렇게 신도 또 영업해서 내가 상담하러 온다 그러면 내담객이 죄예요. 말 그대로 손님 이런 거 인과관계에서는 그렇다. 근데 대체적으로 남자한테는 저 여자 이렇게 하지만 여자한테도 이성이 죄라고 봐도 돼요. 꼭 관성만 남자 남편 이렇게 보니까 죄는 이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다음에 앞서 말한 대로 뭔가 정복하고 제압하고 다스리려면 그 대상을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판단할 줄 알아야 그게 되지 뭐 그냥 막무가내로 힘만 갖고 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성은 어떤 면에서 판단 능력, 응? 그 또 도구를 아까 말한 대로 다루는 능력,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아는 세상 물정, 이게 다 재예요. 응? 그래서 이 재가 없는 사람은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에요. 현실감이 떨어지고. 이렇게 재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중심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삶의 기본을 이루는 물질과 정신, 공간, 또 인과관계,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가치 이런 것들이 전부 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다스릴 수 있는 힘에 넘는 그런 재가 생기면 어떤다? 재앙이 될 수 있다 그랬죠. 앞선 시간에 얘기했죠. 재가 커지면은 재앙으로 변한다. 항상 살 길을 달고 다니는 게 재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런 비유를 가능한 한 안 하려고 하는데 아주 거부들은 꼭 살기가 뻗치게 돼 있어요. 자기한테 오지 않으면은 꼭 그 이세 직계 가족한테 와요. 그래서 재벌들 치고 집안에 자식 안 잃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죠? 현대, 삼성 다 마찬가지. 대우 뭐 할 것 없이. 제가 오면은 꼭 살기가 따라와요. 아니면은 조금은 일반인과 다른 장애가 있는 이것도 살기가 뻗쳤다고 보시면 되죠. 이처럼 재는 아주 중요한데 또 특히 아까 판단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뭐 다 도구를 다루는 했지만 이게 가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버릴 것인지 취할 것인지 이런 판단을 잘 할 줄 아는 능력이 재성에 달려있다고 보시면 돼요. 머리만 좋다고 그냥 인성만 가지고는 그 판단이 안 돼요. 인성은 그 어떻게 되는가 하는 논리, 이론, 원칙 이런 건 알지 몰라도 쓸모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런 사용 가치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하는 것, 효용 가치를 판단하고 그걸 활용할 줄 아는 그 재능은 재성에 달려있다. 그만큼 재는 아주 중요하죠. 또 사람을 쓰더라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용병술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런 능력도 재성이 있어야 된다. 또 자기가 뭔가 거느리고 차지할 수 있는 영역, 공간 이게 재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영역 공간성은 편재가 뛰어나요. 그에 비해서 정제는 좀 시간성과 밀접해요. 예를 든다면 국밥집, 순댓국밥인데 아주 장사가 잘 돼요. 아주
음식 맛이 좋으니까 그러겠죠. 물론 목도 줘야 돼. 그래서 손님이 바글바글 줄 서서 먹어도, 예를 들어서 칼국수집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뭐 부모 때부터 계속 내려왔었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칼국수집을 해서 아주 손님이 엄청 늘다. 장사가 수도 없이 돼. 근데 끝까지 그 자리에서 고수하고 확장 않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 그건 정제예요. 현재는 그래서 손님이 많잖아요. 제2 분점 내요. 어? 아니면 프랜차이즈라도 만들어 자기가. 확장하는 거예요. 공간을 넓히는 거야. 근데 정제는 안 해요. 그걸 고수해. 그게 뭐냐? 정제는 항상성, 변함없이, 고정성, 아까 얘기했죠. 가장 특징이 고정되어 있어요. 항상 그대로. 근데 그렇게 장사를 막 손님이 많으니까, 이거 뭐 기다리고 뭐 오니까 좀 하나 좀 더 내세요. 그런데 안 내요, 정제는. 편제는 바로 옆가게 장사가 잘 되면 옆가게 딱 받고 딱 확장시켜버려요. 그게 공간 넓히는 거잖아요. 근데 정제가 하면은 딱 한다고, 우리는 이 정도로 짱 고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다. 큰 욕심 안 내겠다. 그런데 하도 그러면은 뭐냐면 영업시간을 늘려. 요즘 영업시간 늘리고 싶어도 못 늘리는데, 예? 뭡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보통 식당 9시까지 한다면 밤 11시까지 한다. 그래도 또 손님이다. 24시간 영업으로 들려. 공간을 안 늘린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확장할 때도, 잘 봐야 돼. 내가 분점을 낼 것인가, 하나, 타로샵을 하나 더 할까. 괜히 요새같이 했다가 작살나잖아. 임대료도 못 내고. 편제가 있는 사람 꼭 넓힌다니까? 어떤 사람 2개, 3개, 4개 하는 사람 있잖아요. 지금 이 사주 카페도 우리 연구 회원들 중에도 우리 정의선이 같은 게 그렇잖아. 그러다가 또 와서 넘기고. 그런데 아까 정제가 있는 사람은 손님이 밀린다? 이제 원래 11시 땡 한데 1시까지 하자. 그래서 손님 온다? 그러면 이제 좀 돈 나한테도 24시간 한다. 그러다가 손님이 좀 없다면 바로 또 줄여버려요. 정제는. 이게 실용적인 실리적 아주 그런 개념. 내가 뭔가 딱 정확하게 쥐어주면 해요. 근데 편제라고 하는 것은 벌리는, 양적인 기질이 있는 거죠. 음은 뭉치고 벌어서 따박따박 모아놓는 게 정제라고 했잖아요. 편제는 돈이 모이면 그걸 어떻게 활용할까, 재투자해지는 그러게. 그런데 그런 걸 안 하면은 또 이게 문제가 생겨요. 편제는 뭘로? 역마살이 발동돼갖고, 아니면 편제 그러면 3가지 살이라겠죠, 기초 시간에. 항마살, 역마살, 주세짝깁살. 그러면 이제 거기서 식신에 또 생계해서 편제가 되는 사람이 있으면은 사업이 안정되면은 아까 식신할 때 그런 얘기했잖아요. 이제 융이나 역마 쪽으로 돌아버려요. 어? 역마 쪽으로 돌아서 딱 장사가 뭐 많이 드니까 딱 집에 있는 지배인이 딱 맡겨놓고 골프 치러 다니고 뭐 이런 거 있지? 응, 맡겨놓고 가서 수급만 딱 하고 가고. 이게 편제예요. 그러려면 또 뭘로 가는 줄 아세요? 편제가 딱 어느 정도 제가 이제 좀 배가 부르면은 안정이 되면은 이게 이제 편제의 특성과 정제의 특성은 완전 달라요. 정제는 무조건 따박따박 해가지고 저축했다가 안 없어지는 아까 인성제 땅을 사는다든지 이런 쪽으로 가요. 근데 편제는 그 자기가 하는 일을 영역을 확장시키잖아요. 그러려면 또 하는 일이 있어요. 아까 주색, 유흥, 잡기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거 외에 뭐야? 정치 쪽으로 나가요. 명예를 탐해요. 편제는. 정제는 아이고 그 명예, 그거 뭐 관? 응? 답교술만 또 못한 거. 뭐 건불 10년이야. 근데 알차게 내가 돈 있으면 든든해. 근데 왜 그렇게 살까? 이제 남들 보면 이해를 못 하거든요. 정제가 있으면. 저는 정제도 있고 편제도 있어요. 알다시피 우리 형은 정제파야. 정제. 죽으라고 돈만 벌어. 크게 확장도 안 해. 꼭 필요한 것만 해요. 그러니까 이제 화물 사업을 해서 오리온 제과의
예, 막 공장에서 나오는 것을 뭐 전국으로 해주는 그 큰 탑차라고 그러죠. 그거 뭐 하여튼 수십 대나 있었어요. 처음에 한 대 갖고 시작했는데 차차차차 그것만 자 해서 그 일밖에는. 그러다가 이제 그러니까 뭐가 되면 이제 그 차에 넣는 기름 많이 드니까 이제 주유소를 하나를 또 떨렁 이제 SK 여기서 나온 것을 이제 허름한대로 뭐가 안 좋아도 되잖아요. 내 차들만 해도 뭐 엄청나고 거기다가 이제 같은 유사차나 뭐 그런 쪽에 있으니까 알으니까 거기 와서 넣으면 엄청난 거잖아요. 그건 앉아서 그냥 딱 나오는 게 계산이. 그걸 해. 참 복 있는 분은 틀려. 그렇게 해서 하는데 딱 그게 또 이제 거기에 대로가 나네, 도로변이. 그게 정부 수용되니까 또 엄청난 돈이 또 나올 거 아니야? 그리고 또 반절이 남아서 또 도로 길 가야 되는 거야. 참. 그러니까 뒤에는 논밭인데 그건 맹지야. 그 사람이 와서 사라고 우리 것 좀 사라고 제발 사 한잔 그래. 그건 아무 가치가 없어, 맹지라. 앞에 딱 이렇게 대로변 다 찾아오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그래도 절대 다른 거 안 해. 제가 이거 개인적인 얘기라 뭐 이제 공부를 위해서인데 나는 편제가 있으면 뭐 내가 사업 확장을 하냐? 뭐요? 유흥 코드지. 왜 겁재게 있겠다, 뭐 씀씀이 좋겠다. 딱 생기면 역마살 발동돼가지고 여행 가자. 외국에 나처럼 이렇게 하면서 많이 다니는 사람도 없다고 할 정도로 다니지. 또 집사람고 뭐 자식한테 물려줄 것도 없고 그냥 즐겁게 하자. 이런 이제 그런 코드인데 우리 형은 한 번도 외국을 안 나간다 했어요. 여행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그래서 오직 커먼 데 탔다 보니까 제가 여권 만들어서 해가지고 처음으로 오래됐어요. 몇 년. 형 부부하고 형수하고 나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넷이 내가 여권 갖고 딱 내가 비행기표 딱 예약해가지고 홍콩, 마카오, 심천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싹 도는 코스로 그걸 가서 처음이자 마지막 그게 여행이야. 진짜. 그러니까 재밌네. 좋기는 하네. 그 우리 또 가세 언제 가? 안 가?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그 형 말을 듣고 팔자 수고하니까 어쩔 수 없구나 이해를 하니까 이제 딴 사람 같으면요 그렇다고 형제한테 돈 쓰는 것도 아니고 돈 수백억 전화인데 형수는 편제가 있어요. 세계 안 간 곳 없이 뭐 인도부터 스페인 어디 뭐 아프리카까지 안 간 게 없어요. 버는 사람 따로 있고 형은 한번 다 처음 그게 있잖아. 골프 치고 다 다녀. 그러면 형제간이 볼 때는 아무래도 형은 죽으라고 하고 그런 건 마음이 안 좋지. 왜 저렇고 사는가. 근데 나는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형한테 이제 처음에는 모르고 진지하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건강도 생각해서 다니자고 이제 이렇게 해서 내가 처음 했는데 나중에 딱 한 말 했어요. 나는 그냥 그 돈 버는 게 너무 좋아. 그게 제일 재미라는데 할 얘기 없잖아. 돈 버는 재미만큼 더 재밌는 거 없어요. 그냥 착착착착 돈이 쌓이니까 안 먹어도 배부를 거 아니야. 지금도 일을 하고 있는데 70이 넘었어도 오이 동생 이 나이에 한 달에 2천만 원 버는 사람 어디 있겠어. 그냥 안정적으로 딱 안정성 고정성 딱 됐으니까 그냥 하는 거야. 근데 벌써 심장에 스탠스 받고 뭐도 건강관리도 않고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왜 안 쌓이겠어요. 돈 번다 그냥 거저들은 돈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그런데 본인은 그렇게 안정적이고 돈 착착 들고 쌓이고 딱 하는 것이 최고 행복이고 재미라는데 할 얘기가 없잖아요. 동생은 이렇게 원래부터 잘 돌아다니고 또 외향적이고 근데 친구도 없어요. 그렇다고 형제간들한테 뭘 한 번이라도 뭐 하는 것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하냐. 나는 사주를 이해하니까 한다. 지극히 정제적이. 그에 비해서 나나 우리 형수는 완전 편제 성향이죠. 근데 남자하고 여자하고 바꿔줘야 돼. 남자가 편제적인 성향이 있는데 여자가 계속 편제 낮춰 되면 정제로 탁 따담아놓고 얼마나 좋겠어. 그게 굉장히 궁합해서 그거 봐야 돼. 그죠? 남자가 편제끼면 여자는 좀 정제가 있어갖고 딱 따담아야지. 막 벌리려고 그러면 또 뭉쳐놓을 것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막 계속 확장만 하다가 계속 잘 된다는 보장 없잖아. 이런 것.
형수는 그렇고. 거기다가 조카는 또 4, 5년 또 세계 일주 하고 다니고. 아직 결혼도 안 했어요. 40년. 이게 뭡니까? 팔자수강인데 그 중에서도 정제, 편제의 극명한 차이가 거기서 나와요. 다행인 것은 정제라 그래도 살기가 크게 안 뻗치다는 거예요. 갑자기 느닷없이 아까 도또 담궈두면 그 살기 뻗쳐갖고서나 가족 간에 살인 나고 별일 생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간이 어느 정도 간데 이제 약하면은 돈이 나를 치는 거예요. 내가 재물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재물한테 끌려다니게 되어 있는 게 이게 이제 신약하고 쟤를 다스릴 수 능력이 없으면은 인성도 없고 그러면 쟤한테 끌려다니는 거야. 내가 다스린다고 말은 악극제했으니까 하지만은 재물이 나를 다스리는데 세상 사람들 중에 그 두 부류야. 내가 진짜 쟤를 다스리고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쩔 수 없이 쟤한테 진진근근하면서 끄달려 갖고 매달리고 이거잖아. 그럼 그 차이는 꼭 신앙신약이 아니라 어떻게 쟤를 바라보고 어떻게 진짜 다스리냐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공부하면서 참 모든 일이 아까 말한 쟤에서 있기 때문에 연구 가치가 있고 그런 재미 때문에 내가 사실 이 공부한 거예요. 그런 눈으로 바라보면 이해가 된다니까. 그럼 이해가 안 가잖아요. 내가 그렇다고 겁재가 있다고 형 돈 10원 한 푼도 나는 아예 생각도 안 해요. 이 공부 안 했으면은 어떤 방법으로 살살거리든지 해갖고 뭐 해갖고 사기는 아니더라도 형 이용해서 했을 때 일치 일원 한 푼도 나는 참 팔자수가 내가 이 공부 참 잘했다고 하는 것이 그런 점이다. 일단은 일간이 통제할 수 있어야 그 가치를 제대로 활용할 줄 알고 또한 내 것으로 만들 줄 알고 한 거다. 근데 정제라고 하는 것은 아까 내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야. 편제는 뭐라 그랬어요? 공유라고 했잖아. 내 돈도 들 수 있고 남 돈도 들 수 있고 내가 먼저 좀 취했을 뿐이고 내가 먼저 벌었을 뿐인데 이런 생각까지는 나눌 줄도 알고 그런데 이게 내가 어떻게 해서 벌은 돈인데 그러면 돈을 못 쓰는 거야. 그런 사람 많잖아. 이게 정제. 말 그대로 자가용 타고 갈 거, 대중교통, 택시 타고 갈 거, 지하철 타고 갈 거, 걸어가고. 이게 정제. 절대 헛돈 안 쓰죠. 절대 헛돈 안 써요. 근데 뭔가를 하나 딱 사놓고 아까 돈이 쌓였으면 통장에 탁탁탁탁 액수가 올라갈 거 아니야. 또 뭐가 이게 내 땅에다 이름표를 딱 붙여놨을 거 아니야. 그것이 그냥 최고 행복인 거야. 그 자체로. 쓰는 재미가 아니라 이름표 붙여놓고 그 숫자 늘어나는 거. 근데 이 정제라고 해서 절대 무리한 아까 확장이나 이런 거 안 한다 해서 정확하게 이익이 조금 적더라도 이윤이 적더라도 정확하게 나오면은 예를 들어서 1억 투자했는데 한 달에 100만 원만 나온다? 그건 해요. 정제는. 힘들다. 왜? 이자 100만 원 안 나와요. 요새는 앞으로 이제 돈 맡기면 오히려 돈 쥐어야 된다고 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 아니야. 근데 정제는 정확하게 이익이 그냥 딱 나오면은 고정주 나오면 무조건 해요. 힘들더라도. 근데 편제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돈이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1억 있다? 그러면 거기다 3억까지 빌려가지고 벌려? 이게 편제 성향이다. 그래서 이 정제는 특히 내가 이렇게 한 돈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간섭하거나 침해하는 것을 대단히 싫어해. 그래서 자린 고비 소리가 들려. 내가 그런 걸 아는데 형한테 10원 한 푼 절대 얘기해. 그러니까 우리 여동생 매제가 또 사업할 때도 어려운 점이 있죠. 사업하다 보다. 당연히 그 정도 되니까 최유산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얘기하면 오빠 너는 이거 뭐 근처남 형님 뭐 이런 자에 딱 거든. 얼마나 그 서운했겠어. 없으면 없었으면. 근데 잘 본 거지. 나한테는 뭐 오빠 그냥
어떻게 했는데, 야, 이것밖에 없는데 뭐, 가져가라 써라. 갚아라. 근데 갚기는 언제 갚아? 근데 이제 시간이 지니까 한 10몇 년이 지니까 어느 날은 뭐 통장에다 얼마 넣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나는 이제 꽁돈 생긴 것 같지. 예를 든다면. 내가 돈이 많아서 준 건 아니다. 같이 공유하자. 내가 원래 주장이 그랬어요. 동생들한테도 신세, 내 군대 갔다 오고 봤을 때는 뭐 직업도 없고 볼 때 여동생이 이제 회사를 다녔어요. 오빠, 군대도 갔다 오고 고생하고 했는데 그때가 본 신사복 총판이라는 게 하나 생겼어. 이제 기성복 거기 가서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딱 곤색 그 콤비에다가 회색 지금 같은 회색 바지 딱. 내가 생각해도 너무 멋져. 젊은 날에 20대니까 군대 갔다 와서 그 동생이에요. 그러면 야 너 동생 고생하고 네가 어떻게 했는데 나는 그 주장 그래 너 고생하고 그렇게 했는데 고맙다 하고 내가 하면 갚아준다는 것이 아니라 뭐 그 선물 사는데 그만큼 하지. 이런 마인드 가진 게 이게 편지예요. 편지라고 무조건 씀씀이 이런 건 아니에요. 공유하고 같이 즐기고 같이 나누고 더불어. 정제는 절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어려운 일 있고 뭐 있고 뭐 같은 오빠라도 큰 오빠와 작은 오빠는 완전 틀리죠. 대하는 게. 이 정편제의 차이 이렇게 따져보면 너무 재밌다고는 재밌고 인생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 명리 공부를 이제 물론 아까 뭐가 팔리고 안 팔리고 언제 뭐 취직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쫙 알게 되면은 앞으로 어떻게 살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고 어떤 이런 걸 이제 정확히 제대로 짚어낼 수 있는 것이 이 육신통변이기 때문에 아주 좀 매료되어서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공부다.